안녕하세요. 교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참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 DH 퍼스트 아이파크 이제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전점검이 진행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문의자가 많이 오고 있어서 오늘은 그 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전점검 딱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요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미리 시간을 좀 미리 계획했다가 예약 가능한 날 통지가 오면 바로 이렇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입주한 단지의 경우에는 하루는 짝수동, 하루는 홀수동, 또 나머지 하루, 마지막 하루는 앞에 미리 점검하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받습니다. 아마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단지 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내가 미리 갈 날을 미리 결정해 놨다가 예약하세요 이렇게 오면 바로 조기에 이렇게 예약하실 수 있기 바라시겠습니다. 또 하나 더 확정된 것이 입주 지정길이잖아요. 이제 조합원이든 일반 분양자든 구분 없이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입주 기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전 점검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내 집과 첫 만남이니까 설레는 느낌으로 가서 직접 꼼꼼히 땀을 흘리면서 보신 분도 있고, 반면에 아니야, 이런 것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해서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대행업체 보면은 평당 대행 점검비가 7,000원에서 10,000원 수준이에요. 33평 잡을 때는 약 35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그런 대행업체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점검을 왜 해? 이거 새 아파트인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 집이라 하자가 많다. 이게 아파트라는 것은 공산품처럼 공장에 찍어낸 게 물건이 아니고 모든 부분, 모든 과정이 다 사람이 손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봐야 될 것이 못 빠진 데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또 기존 주택은 이미 나의 취향에 맞게끔 다 수리되고 다 보완된 상태예요. 근데 새 아파트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세밀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자 보수는 그때 이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그 순간 책임 관계 명확히 됩니다. 이때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다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만이 하자 보수 되는 거예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다 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점검, 하자 보수라는 것은 내가 입주해도 할 수 있지만은 사전 점검 기간에 최대한 하자 보수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입주해야 내가 피해가 그만큼 적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후에도 하자 보수 가능합니다. 통상 아파트라는 것은 2년 내지 3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 지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만 하면 다 되는데, 입주 후에 하자 보수는 기술적으로 경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집을 비워줘야 되거나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가구를 옮긴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된 사전 점검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하자로 보수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하자 보수할 때 어떤 분은 그냥 내 아파트 새로 보니까 하고 편하신 마음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할 게 꼼꼼한 마음, 그 다음에 편리한 복장,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이게 세 가지를 좀 미리 계획하고 사전 점검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뭘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초청장만 가지고 가면 돼요. 초청장은 통상 우리가
우리가 사전 점검이 2주 전에 우편은 등기부로 이제 더 송달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앱을 깔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앱을 깔고 신청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전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 절차를 말씀드려보면은 자, 일단 계약자가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게이트에서 이제 영접을 하겠죠. 자, 그래서 동호수를 말하면은 이제 주차 지정 위치를 해줍니다. 그쪽 구역을 해주는 거죠. 그 지역에 가면은 이미 이분들이 다 연구해 놓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진입하는데 가장 간거리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딱 주차해서 이제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서 이제 지원센터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이제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이제 배부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비번을 직접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도우미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도우미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내 아파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꼼꼼하게 사전점검 다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한 절차까지 끝나면은 사전점검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하자보수 점검 상황이 다 다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검할 때 약간의 어떤 그 스킬도 필요한데요. 뭐냐면은 평면도를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평면도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 현관부터 오른쪽 왼쪽이 쭉 그어가서 순서를 정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그 다음 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자, 천정에서 벽, 바닥 이 순서로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전 점검은 통상 2인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한 번은 다 모르다지 말고 한 번은 계속 하자 점검 발견하고 기록하는 사항만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번은 그 기록된 스티커를 갖다 그 해당 유치 하자 유치에 부착하면서 사진 찍는 거, 그 역할 분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만이 효율적으로 하자 점검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취약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라, 이렇게 이제 안내 말씀드릴게요. 취약 부분은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하자 점검서 끝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커튼도 해야 되고 붙박이장도 넣어야 되고 소파도 해야 염두해야 되고 식탁도 염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실측 줄자로 거리 측정해야 돼요. 폭, 높이, 넓이 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평면도에다 그런 사항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꼭 평면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또 소파, 그 다음에 붙박이장, 그 다음에 식탁 이런 놓는 거, 커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거리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사전 점검할 때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마음 준비로는 꼼꼼한 마음, 그 다음에 편리한 복장, 충분한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15가지를 지정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아마 이것은 지원센터에 줄 거예요. 각 유치별로 다 뭐뭘 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휴대폰과 충전기 꼭 필요합니다. 충전기는 이제 용도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진 찍는데, 영상 찍는데, 또 두 번째는 이 전기설에 실제 접지가 돼 있는지 안 돼 꼭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충전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기구, 하자사항 기록 관리할 필기구, 그 다음에 포스트잇과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트잇도 우리가 이제 지원센터에서 주지만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요청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준비해간 포스트잇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를 말씀드렸는데, 이 테이프는 의외로 속속이에요. 꼭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가면은 그 가위로 자르기도 없고 칼로 자르기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꼭 종이 테이프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식탁이나 바닥, 그 다음에 그 주방에 상판 같은 거, 경사 기울기 중에서 꼭 수평기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장갑도 필요합니다. 면장갑 뭐 필요해서 할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흠이 있나 없나를, 특히 대리석 같은 거 다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꼭 면장갑 필요하고요. 이 면장갑이 당연히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마스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닥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더신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줄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1번부터 9번까지 사항은 의외로 지원센터나 입주자 애정 지원센터에서 준비해서 그날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합 측에 한번 전화하면은 이게 뭐가 준다는 것도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고, 이 빨간 글씨는 꼭 내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큰 돗자리예요. 이 사전 점검보다 보면 의외로 지칩니다. 그래서 쉬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을 때 앉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식탁에 앉기도 뭐 애매하기 때문에 꼭 돗자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접이식 의자, 이것도 꼭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눈에 눈높이 이상 있는 곳을 보기 위해서는 이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비닐봉지, 의외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용도 필요하고, 아울러서 하나 더 우리가 구배 확인할 때, 물이 잘 흐르는가 이 경사도를 확인할 때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바가지를 가져가면 되는데 바가지 부피가 크니까 그냥 이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뿌려도 충분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분하기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과 물 꼭 필요합니다. 물론 준비팀에서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물티슈 평민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애정자 협의회나 아니면 시공사 측에서 이런 물건을 제공한다는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다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옵션 많이 하신 분은 옵션 계약서 사본도 꼭 카피를 떠가세요. 정말 내가 신청한 옵션들이, 아이템들이 다 지정된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지정된 유치에 다 있는지 꼭 확인하신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의외로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나 손풍기 같은 것도 꼭 챙겨가시면은 아마 좋은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고 계시면 이제 평면도가 되겠고요. 자, 평면도 현관에 들어서 이렇게, 자, 현관에 들어서 팬트리를 거쳐서 팬트리 안에 다 둘러보고요. 주방, 식당에서 발코니까지 다 봐야 됩니다. 특히 발코니 부분은 이렇게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페인트 칠이 제대로 되는데 봐야 돼요. 이 페인트는 단순히 미관뿐만 아니라 이 방수도 관련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벽면을 다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젖은 부분이 있으면 꼭 하자 보수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거쳐서 다용도실 드레스룸, 욕실 거쳐서, 그 다음에 이 화장실 피난구도 꼭 보셔야 돼요. 여기도 젖은 부분이 있는 없는지 벽면 구석구석 다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드레스룸 나와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는 거죠. 안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실 거쳐서, 그 다음에 침실 1, 침실 2, 그 다음에 공동욕실까지 다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단계에서 뭘 말씀드렸죠? 제가 실측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 베란다, 붙박이장 놔야 될 부분이 네 군데가 있죠. 자, 이제 냉장고 부분, 그 다음에 안방 붙박이장, 침실 1, 2 붙박이장, 또 꼭 침실 여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커튼 할 때는 의외로 많죠. 여기다 추가해서 뭡니까? 자, 우리가 식탁 놓을 공간, 측정해야 되고요. 소파 놓을 공간 또 측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빠뜨리지 말고 다 가서 이 평면도에 다 실측해서 기록해서 나중에 이런 인테리어 하신 분에게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요 취약 부분 쭉 말씀드렸는데요. 한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 넘어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현장에 가서 한번 실내 공간을 보면서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현관입니다. 현관을 보시면은, 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이 현관은 우리가 33평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그대로 그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수납장이 있죠. 자, 근데 현관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먼저 봐야 돼요. 자, 문 밖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 문과 문틀 잘 보셔야 돼요. 어디 깨진 데가 없는지, 찌그러진 데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고무 패킹이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오염물질이 없는지 다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현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체크해야 돼요. 부드러운지, 소음 발생하는 거 없는지, 빡빡한 게 없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틈새가 없는지 다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을 때 상대편 벽에다 탁 부딪히지 않도록 스토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토퍼가 통상 입주 점검일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꼭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댐퍼예요. 이 출입문 댐퍼가 뭐냐면은 이 출입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게 되면 쾅 소리가 나면 닫히고, 너무 또 느슨하게 되면 이게 너무 천천히 문 닫혀가지고서 약간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개폐의 댐퍼의 그 완급 정도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어
바닥과 초원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돌아가길 때는 꼭 안에가 3분 계셔야 돼요. 안에 한 분, 밖에 한 분 계시면서 해야 되지, 딴 쪽에 밖에 문 닫히면 또 못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꼭 안에 한 분 계신 상태에서 도어락 상태를 돌려보고, 당겨보고, 부드러운지, 물론 잡음이 안 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 바라겠고요. 초인종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수납 공간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수납 공간 다 일일이 하나씩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면서 특히 이 모서리 부분, 접힌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깜깜이 다 마무리되니 구석구석 확인해 보여야 되고요. 수납 공간이 높을 때는 꼭 접이식 의자 놓고 윗부분까지, 눈높이 윗부분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과 걸레바지인데요. 의외로 걸레바지 부분이 이렇게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출입문 밖에, 현관 밖에도 걸레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깔끔히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걸레바지가 어디냐면은 이 바닥면과 벽면이 접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특히 이제 이렇게 몰딩을 하거나 아니면 타일을 붙이거나 하는데 그 부분이 깔끔하게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꼭 확인하시 바랐고요. 그 다음 타일도 깨진 부분이 없는지, 이음새가 제대로 깔끔히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배, 이 현관이라는 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꼭 물기에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구배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현관에 하나 특징이 배전판 있잖아. 이 배전판이 전부 다 스위치 하나 다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접착한 데는 실리콘 상태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 바랐고요. 그 다음에 이 수납 공간과 이 밑바닥에 만약에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은 그 비어 있는 분도 고개를 낮춰서 세밀하게 이렇게 후레쉬 휴대폰 열으십시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의외로 작업 깔끔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현관은 다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거실 안방을 보게 되는데요. 거실도 볼 부분이 상당히 많죠. 거실에서 무엇보다 샤시가 제일 이제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샤시는 계속 여러 번 밀고 당기면서 밀폐된 상태, 그 다음에 이 소음이나 부드러움, 걸리는 게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물쇠가 이중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중창 다 자물쇠 낙을 걸어봐야 됩니다. 이게 부드럽게 잘 잠기는지, 어떤 데는 가끔 이게 안 잠기거나 녹이 난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또 거꾸로 부착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꼭 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월도 보셔야 되죠. 이 아트월 이 상태가 대부분 이제 대리석이 부착되어 있을 텐데요. 이 대리석이 이 깨진 부분이나 금간 부분이 없는지, 특히 이음새 부분이 잘 깔끔히 잘 연결됐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패드 직접 한번 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월패드도 실제 작동법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씩 다 테스트해 보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각 위치에 있는 콘센트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충전기를 활용해서 전기가 다 인입되어 있는지 접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물천정 의외로 하자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우물천정 겹치는 부분이 안 보이면 천정하고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의외로 도배가 안 되거나 아니면 페인트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먼지가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조명 상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각종 스위치 작동 상태, 그 다음 바닥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닥도 이게 돌출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너무 낮에 꺼진 부분이 없는지 한껏 세심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배 상태도 잘 봐야죠. 특히 추가 툴은 이제 우리가 실크 벽지로 많이 도배를 하는데, 실크 벽지 특성은 벽에 딱 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들뜸이 있어요. 그래서 실크 벽지가 들뜬 것은 하자상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간에 꼼꼼히 눌러보거나 이렇게 봐서 너무 들뜸이 심하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배지는 이 천정과 이 접촉 부분에 우리가 몰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몰딩이 또 약간 또 깔끔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몰딩 부분, 이 실리콘 쏘아지거나 도배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거실 다른 면이 되겠고요.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정말 주부한테 정말 필수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주방 공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루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주부가 하루 시작하는 곳 주방 정말 꼼꼼히 살펴야죠. 주방에서는 제일 먼저 볼까요? 이 상판이 중요합니다. 이 상판이 그 주방 분위기를 많이 좌우거든요. 요즘에 대리석에 타일, 인조석을 많이 깔아서 깔끔한데 이것이 깨지거나 금가거나 흠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갑이고 구석구석 쓸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방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판 말씀드렸죠? 상판 전부 구석구석 다 세밀하게 보고요. 상판 한번 특히 이렇게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잘못되면 확 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서 들림이 없는지 확인하시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벽부장
벽부장이 뭐냐면은 이 상판 위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이제 수납장을 말하는데,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아마 이 상판 벽부장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돼요.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대리석이나 타일이 발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부장. 하부장은 이 상판 밑에 있는 부분이 하부장입니다. 자, 싱크대 밑에 아니면 이 상판 밑에 있는 부분은 하부장이라는데, 여기가 정말 또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씩 이제 전부 다 열어보고, 특히 이제 이 경칩이 잘 튼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모서리나 안 보인 부분이 히트지가 잘 붙어 있는지, 깔끔히 붙어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제일 작동한지 확인하고요. 수도꼭지 확인하면서 수압도 같이 확인해 봐야죠. 이 곳곳 세대, 곳곳 그 지역의 수도꼭지 수도는 다 틀어보는데, 틀자마자 수압은 높을 수가 있어요. 그 틀고 약 10초 정도는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일정한 수압이 유지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싱크대 밑에 보일러함이 있습니다. 보일러함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일러함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녹난 건 아닌지 혹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창문 개폐 상태, 어떤 그 부드러운 거, 휨 없는지, 흠난 거 없는지 다 살필 필요가 있겠죠. 자, 싱크대 마찬가지고요. 싱크대 흠났는지, 부착이 되도록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자, 식색이나 수납장 서랍 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 열어봐야 되고 당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게 후드입니다. 이 주방에 아주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는 건 바로 후드 아니겠습니까? 자, 후드가 주부한테 굉장히 주부 건강에 미친 영향이 큰데, 자, 후드는 어떻게 테스트하냐? 후드를 일단 켜놓고, 후드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인 거기 때문에 공기의 배출 능력이 얼마 되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휴지를 갖다 딱 붙여보면은, 휴지가 이 출기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배출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휴지가 붙어 있지 못하고 그걸 떨어지면은, 이건 배출이 너무 얕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자보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인덕션이 설치되면 인덕션 가동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의 모습을 이어서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방이 딱 유지가 되면은 정말 쾌적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창문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안방을 보시게 되는데, 안방도 주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바이오분이 천정,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우물 천정이 많기 때문에 우물 천정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실 거. 조명도 살펴보시고, 샤시문 다 열어보고 닫아보고 틀림없고 부드러운지 잡음이 없는지. 그 다음 특히 이 샤시는 네일이 중요해요. 네일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무거운 거 툭 떨어지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일이 깨지거나 금간게 없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도 다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열쇠가 있다 그러면 열쇠 직접 시건 장치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위치 다 한번 작동시켜보고요. 붙박이장도 다 하나씩 꼼꼼히 살피시고, 도배 상태도 한번 다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히 도배 오물이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들뜸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이음새 부분, 또 그 다음에 접촉 부분, 전면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바닥도 수평 상태는 우리가 눈물이라도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레스룸도 이렇게 화장대 마찬가지고요. 화장대 거울대도 다 깨짐이나 이런 게 없는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수납장도 중요한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안방의 다른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드레스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붙박이장 모습 다 하나씩 다 열어봐야 돼요. 특히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 열어보면서 정말 깔끔히 마무리됐는지.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 같지않으면 나중에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천정을 봐야 됩니다. 천정은 뭐냐면은, 이 화장실은 대부분 다 위아래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한대. 물을 많이 쓰이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 뚜껑을 이제 밀어 열어보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다 그러면은 이 천정 부분에 물 젖은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이 젖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바로 누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샤워 부스면도 중요합니다. 이 샤워 부스면이 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깨짐이 없는지 이 부착 상태 강도가 적당히 좋은 건지, 또 이분을 물패하고 샤워기를 틀었을 경우에 이 샤워 부츠 안에 있는 물이 불났고 튀어나오지 않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샤워 부츠는 전체를 전부 다 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균일하게 잘 이렇게 쏘아져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는 두텁게, 어떤 데는 얇게 쏘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불균형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 부츠 신청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샤워기 부착 상태, 작동 상태 확인하시 바라겠고요. 자체 출입문도 우리가 꼭 테스트하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쏘아진 데는 전부 꼭 다 확인하셔야 돼요. 실리콘이 균일하게 깔끔하게 쏘아져 있는지. 만약에 삐뚤빼뚤했다면 이거 타자부 신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하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수건거리와 휴지거리도 다 이렇게 튼튼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변기도 우리가 제대로 부착이 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변기는 다 실리콘이나 백회로 이렇게 마감 처리해서 부착시켰는데, 요즘에 실리콘 안 쓰고 쓰는 변기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양에 맞게끔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도 깨짐이나 금감, 그 다음에 이 마무리 부착 상태 다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도 이제 물을 많이 쓰니까 수전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겠죠. 수도꼭지 다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꼭 한기구가 있으니까 한기구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타일이 깨진 데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굽에 이 물이 흘러가도 잘 됐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을 쏟아놓고 한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배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물을 먼저 쏟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하면서 끝났을 때 물막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시면 이제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자, 이제 요 화장실의 다른 모습이 되겠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되죠. 요렇게 요런 이제 변기는 실제 실리콘 처리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침실 1과 2인데요. 뭐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방문 상태, 도배 상태, 붙박이장, 샤시, 천장, 바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록하고 붙이고 사진 찍으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을 때 이 팁이 하나 있어요. 사진은 너무 가깝게 찍어 놓으면은 이 하자 내용은 확실한데 이거 어디 부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자 점검할 때 꼭 1번부터 순서 1년번호 쭉 매겨갑니다. 1번부터 몇 개. 그래야 내가 하자 보조사항 요청에 몇 개인지도 알고, 또 그 다음에 멀리서 찍어놔야 이게 어디 부위인지 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가깝게 한번, 멀리서 한번 이렇게 꼭꼭 두 커트씩 찍기 바라고요. 우리 하자 발견 때마다 이렇게 1년번호로 쭉 1번부터 계속 남발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몇 건의 하자 보수 신청했는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제출하거든요. 제출할 때 제출하기 전에 이 하자 체크리스트도 꼭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하자 보수 요청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꼭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는 겁니다. 영상을 다 전체 하자 보수 중심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부분 찍지만은 아닌 부분도 전체로 다 찍어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찍어두면은 나중에 내가 임대차 계약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여러 가지 어떤 하자 부분 문제를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이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 최고의 주거 명품지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사전 점검을 앞두고, 자,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객보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